우리는 지금 군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징병제가 옳은가? 아니면 민주당의 선택적 모병제가 과연 가능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선택적 모병제란 병력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말만 들으면 자유롭고 공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재의 징병 수준에서 10개월로 줄이는 단기 징병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청년들은 당연히 빠르게 사회에 복귀를 하는 단기 징병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경제적 여건이나 진로 계획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사실상 선택의 폭이 제한되며 복무 기간의 차이는 사회적 갈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모집병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군대 갈 때 짧은 단기 징병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두 국가론을 제시한 북한은 이 순간에도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군부대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보에 위협을 주는 간첩에 대한 법인 간첩법을 두고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병력을 줄이고 자발성에 맡기자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군 현역병 입영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겠지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사관 모집 계획 대비 선발률 또한 낮습니다. 간부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급 간부들의 전역률 상승,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탈,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부사관의 처우 문제, 사관학교 지원율 하락, 현역병 자원 감소, 변화무쌍한 국제정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군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예징병제와 선택적 모병제의 혼합형 구조입니다. 단기 복무 인원 중심의 양적 병력은 징병제를 유지하되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기술 전투 중심의 핵심 인력은 모병을 통해 자발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기존 18개월을 유지하되 훈련과 실전 위주의 교육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복무 후 군 이력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군 가산점제를 꼭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또한 첨단 무기 운영 및 사이버전, 특수부대 등 고위험, 고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투부사관의 형태로 전문 인력을 선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보 효율성과 재정 현실 사이의 균형 속에서 예산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모병은 전문성이 높지만 비용은 징병제의 3배에서 5배 이상입니다. 인구 절벽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군의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예징병제의 장점은 고강도 훈련을 통한 숙련된 병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1인당 월급은 제한되지만 병력 단가당 효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병제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 복무자 유치 시 연봉을 최소 3천만 원 이상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숙련도가 올라가기 전에 이탈하는 문제와 복무 자체의 불만족은 군의 질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왜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냐? 국가에 돈이 어딨냐? 하며 물어보실 겁니다. 모병제 병사는 의무복무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단순 생활비가 아닌 정규직 수준의 보상과 군 복무의 위험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 평균 인건비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군 전체를 모병할 경우 연간 9조 원 이상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국방부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인구가 감소할수록 병사의 희소가치는 올라가며 최소 중소기업 평균 연봉 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 모병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평균 초봉이 약 2,800에서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청년 인건비 인상 목적으로 모병을 도입한다면 군의 구조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군의 효율성 모두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모병제를 실시하더라도 모병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도의 정당성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병역제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신뢰 기반입니다. 강제로 군에 가는 것이 아닌 왜 군에 가야 하는지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군 복무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군 복무의 시간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닌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 설계하는데도 걸림돌이 아니다. 라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과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병력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제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100년간 지속 가능한 기반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용 병력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은 전문가와 군사 전략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병력제도의 미래는 표 계산이 아닌 전략 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라이트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